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포신문 창간 29주년을 맞이해서 평소 김포의 의정을 대변하시는 신명순 의장님을 찾아서 1년간의 그 의회 평가와 또 앞으로의 계획 등 여러 가지를 지금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시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의회를 표방하고 평소에 이제 의장님은 이제 세간에서 사람들이 이제 반듯하고 정의로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동의하시죠? 아유, 네, 시민들이 인정해 주시면 감사할 따름이죠. 네, 그래서 좀 정말 그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고 항상 이제 정의 편에 서서 대변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년간의 그 의정 활동에 대해서 이제 의장님 스스로 이제 어떤 평가가 있으실 텐데 그런 평가와 더불어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시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의회를 의정 목표로 삼고 지난 7월에 개원한 지 그리고 1주년이 됐습니다. 근데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 성원해 주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9번의 회기를 거치면서 의원님들께서 29건의 입법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조례를 제정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의회의 역할이 더 빛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항상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많이 애썼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의원님들이 발벗고 나서서 이렇게 활동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자평하기보다는 언론이나 시민, 사회단체에서 평가해 주시는 그런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질타를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달게 받을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또 좋은 그 안을 제시를 해주신다면 그 안을 받들어서 시민을 위한 정말 의정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들께서 좀 우려를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그런 환경 문제들을 의회에서도 함께 짚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점검반을 좀 구성을 해서 의원님들이 조를 나눠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현장에 나가서 뭐 오폐수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쓰레기 집화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정말 그 거물대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둘러보시면서 그런 문제들을 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보고도 듣고 또 개선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1년을 좀 보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회에서도 같이 점검하면서 그렇게 1년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7대 시의회의 특징은 네. 아무래도 이제 12분 의원님들 중에서 9분이 이제 초선이라는 게 이제 특징이라면 좀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초선의 장점은 사실 이제 뭐든지 활발하고 뭐든지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치는 반면에 이제 경륜이나 이제 이런 면에서 조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3선이신 이제 의장님이 많은 이제 컨트롤과 그런 어떤 의견들이 이렇게 조율을 돼야 될 것 같은데 1년 동안 이제 자체 교육도 많이 하시고 이제 평가에도 많이 가지셨는데 이제 시민들은 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시각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의회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까라는 그런 걱정들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같이 김포의 어떤 현안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할 정도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초선 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또 자체적으로 교육을 좀 많이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예산이라든지 결산, 행정사무감사 뭐 이런 것들을 앞두고서는 정말 오랜 기간 이제 하루 왼종일 그 교육을 받은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전문 강사를 또 김포에 초빙을 해서 그분들의 교육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정말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또 이제 그 교육기관에 찾아가서 교육을 받으시는 의원님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도 좀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1년 동안에 그 초선 의원님들이 활동했던 것들을 살펴보면 우선 저희가 조례 입법 활동에 있어서 28개, 9개 정도의 조례를 의원님들이 개정이나 제정을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28개가 초선 의원님들이 개인 아니면 공동으로 발의하셔서 했던 것이 다 초선 의원님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서 입법 활동을 하셨던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의원 개개인의 어떤 역량 강화를 통한 그런 게 의정 활동으로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민들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셨던 것보다 의원님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또 이렇게 시민 곁에 다가가서 얘기 들으려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좀 극복해 내시고 또 의정 활동의 어떤 이렇게 모범적인 모습들을 좀 보이시는 그런 1년이었었다라는 저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셨네요. 어느 초선 의원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의장님은 네. 완전히 스파르타 의장님. 제가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자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강행하면서 그런 부분을 이제 많이 이제 자기네들이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회 초서부터 취임하면서도 이제 나는 이제 소통하는 의장으로 또 의회 소통하는 의회로 이제 의회를 끌어나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통을 얘기하면 사실 이제 대상이 이제 내부에 이제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또 외부에 이제 집행부가 시 집행부가 있고 또 이제 시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구분할 때 그 소통의 대상들과 과연 얼마나 소통을 많이 하셨는지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반성할 거 있으면 반성 좀 하시고 열심히 했으면 열심히 했다고 한번 얘기 좀 하시죠. 뭐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선 얼굴을 맞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직원들하고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그렇고 얼굴 맞대고 얘기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는 매주 월요일 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 그리고 부의장님까지 해서 티타임을 가는 걸로 시작으로 해서 또 한 달에 한 번은 상임위원장님들까지 포함을 해서 같이 어떤 의회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그리고 뭐 수시로 의원님들하고는 같이 뭐 이제 회기를 앞두고서 어떤 이제 문제가 야기될 것 같은 이런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조율하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항상 좀 해왔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제 집행 기관하고도 마찬가지로 저희 시장님하고 매월 한 달에 한 번 이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장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그런 현안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좀 얘기를 하고 논의를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의원님들 간 그리고 집행부 간 그리고 시장님 간 그런 소통이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나중에는 좀 값진 결과로 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각종 단체에서 뭐 상임위별로 또 의원 전체별로 이렇게 간담회를 요청할 때마다 한 번도 저희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간담회 하면서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또 피드백도 해드리고 또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항상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간담회를 하면 한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그런 거 하나하나 요구하신 거 모두 다 집행부한테 얘기를 해서 언제쯤 이게 될 건지에 대한 답을 듣고 그 답을 이제 단체한테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주로 한 달이면은 또 평균적으로 제가 세어보진 않았지만 한 4-5번은 그 간담회를 했던 것 같아요. 회기가 없을 때는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의장직을 이제 1년 하시면서 이제 이게 간단한 질문입니다. 네. 어떤 때 좀 외롭고 어떤 때 좀 어려웠나 가볍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어느 자리에 장이든 그 장은 늘 외로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 의원님들이 또 저를 많이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좋은 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사실은 의장직을 처음 수행을 해보기는 하지만 9년간의 의정 활동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시민들하고 가장 괴리감이 많이 느껴지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 부분은 의원들의 보수 문제 그리고 해외 출장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9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이 느끼는 게 뭔지 알기 때문에 정말 세금 아깝다는 소리 안 듣고 그리고 그냥 외유성이라는 그런 얘기 안 듣고 정말 뭔가 한 가지라도 배울 수 있는 해외 출장을 만들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거를 시민들께서는 인정을 좀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런 아직까지 우리가 시민들하고의 그런 신뢰에 있어서는 부족한 게 많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가 실현된 지 근 30년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수 문제 그리고 해외 출장에 관한 문제는 특히나 더 많은 분들께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시켜 드리고 또 이제 소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런 고민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의원들이 하는 것을 정말 믿고 이제 기다려 주실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저희들한테 지금의 최대 숙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당분간은 이제 해소되지 않겠지만 앞으로도 이제 의원님들이 아마 잘 그런 부분을 소화해 가면서 적정한 선에서 잘 처리하면 아마 시민들의 생각도 또 전향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적으로는 의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좀 신뢰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민들도 의원들을 좀 믿지 않으시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어떤 하나를 계기로 해서 좋아진다 그러면 분명히 앞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들께서 많이 믿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서로 이제 신뢰관계가 이제 잘 성립이 되면 맞아요. 이제 시민들도 우리 김포시에는 달라. 네. 정말 그런 소리 듣고 싶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민선 7기 첫 해에 하여튼 이제 평가 대충 이제 얘기를 이제 들어봤는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어떤 이제 과제라든지 의회가 또 해야 될 것들 또는 어떻게 풀어가야 될 건지 그런 어떤 해법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시민 행복 김포의 가치를 2배로라고 해서 이제 출범을 했잖아요. 그리고 시장님의 많은 공약을 내걸고 시작을 했는데 아마 첫 해는 시장님의 어떤 시정 철학을 담아내는 그런 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3년간은 이것을 정말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이런 문제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정말 시장이 바라는 행복 이런 것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교통 문제,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뭐 아이들의 교육 문제라든지 복지, 뭐 노인 문제,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시의회에서는 이렇게 골고루 챙겨봐야 되는 게 또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지금
제가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김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동안은 어떤 개발로 인해서 정신없이 이제 김포가 좀 많이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포가 이제는 자족 도시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시의 정책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뭐 이제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산업 단지를 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마침 시에서도 어떤 거물대리를 뭐 평화경제자유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한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강 평화특구, 그리고 뭐 시내폴리스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면서 김포가 어떤 그런 산업단지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크게 틀을 만들어가고 어떤 이제 특별한 기업이나 이런 쪽도 유치를 하면서 어떤 정책적으로 뭔가 좀 안정화되는 그런 단계에 들어서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김포하면 또 특별한 뭐 문화나 뭐 이런 게 없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아라뱃길을 중심으로 해서 뭐 한강에 라베니체나 뭐 조강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연결되는 그 관광 특구를 만드는 인프라를 구성하는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의회에서도 어떤 이런 이제 산업단지 유치라든지 아니면 이런 관광 인프라 구성하는 이런 쪽에 특히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찾아보고 같이 지원해주고 또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신도시나 이런 쪽에서의 그 주민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냐면 이제 사람은 많이 모였는데 네. 실제로 쉴 수 있고 놀 수 있는 그런 어떤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 부족하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원이라고 가보면 황량하다. 그늘은 하나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정말 파고라 같은 것도 이제 너무 적고, 그리고 거기에서 쉼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없고, 그 공원 안에 쌈지 공원이 좀 있어가지고 뭐 공원 안에 이제 비보이도 좀 놀 수 있고, 또 애들이 이제 그 노래하면서 이제 뭐 기타 좀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좀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민들이 거기서 야영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시민의 공원을.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너무 약하다. 그리고 이제 도서관도 경기도 내에서 가장 취약한 인구 대비. 그래서 이제 그렇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아까 이제 시민 행복을 얘기하셨지만 그 시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해달라. 그런 요구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장님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대처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는 하셨는데, 이제 의장님도 이제 시민행복 문제를 얘기하시니까 그 가치 보존을 맞춰서 이제 얼마나 잘 이제 나갈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그것도 하나의 이제 시민행복을 높이기 위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김포시를 견제할 수 있는 그 어떤 독주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할 때 견제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시민들이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의회가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1년 정도 이렇게 지났지만 이제 지금 의회가 김포시를 견제하는 것이 좀 소극적이지 않냐, 않았느냐라는 그런 이제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발랄한 시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의장님이 이제 좀 더 이제 그 김포시를 좀 더 견제를 좀 하고, 그리고 김포시가 정말 일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많이 이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어떤 조례 입법이라든지 예산의 의결,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 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정 업무를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시의회가 가진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결산, 예산, 그리고 뭐 조례제정,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견제하고 감시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난 연말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때도 104건의 사무에 대한 부분을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그 견제에 대한 역할은 저희 의회에서 하는 게 주 업무이기는 하지만 요즘은 뭐 정보 공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도 보시면 견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되시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의회에서는 물론 이제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좀 정책적으로 좀 부족하다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주고 이제 개선책을 요구하는 것이 저희 시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 어떤 견제를 하는 그런 것은 기본이고 시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협치가 더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통을 통해서 어떤 이제 단순한 업무 보고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시의회의 의견을 묻고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같이 협력해서 갈 수 있는 이런 그 지방자치를 좀 만들어 가야지 뭐 단순하게 그냥 견제만 한다고 해서 그 지방자치가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협치를 통한 협력 관계로서의 어떤 그런 파트너의 역할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과론적으로 협치, 네. 아니면 이제 선제적인 협치 이렇게 좀 보통 나눌 수 있는데 네. 이제 결국 이제 선제적 협치를 선제적 통해서 협치.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잘 견제도 하면서 네. 협치를 끌고 가겠다. 네, 좋은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시민들에게 이제 어차피 이제 그 의원님들은 전부 다 이제 선출직이니까 사실 각자가 이제 시민들을 대표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예? 시민들을 대하는 생각은 어떤지, 또 의장님 생각은 어떤지에 대한 의견과 또 이제 시민에게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자유롭게 얘기 좀 해보시죠. 앞으로 뭐 시의회의 운영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예측 가능하고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오히려 시민들한테 좀 불편을 끼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의정 활동들은 이런 정책들이 실효성을 낼 수 있도록 어떤 의정 활동에 초점을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김포의 어떤 자족 도시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에 거기뿐만이 아니라 뭐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것 모두 다 두루두루 의회에서 살피면서 그 시민들이 어떤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좀 일익을 좀 의회에서 담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사회 단체나 어떤 직능 단체 뭐 이런 쪽과 시민들과의 접촉이 좀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저희도 일을 함에 있어서 저희도 또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각 분야에 있는 어떤 전문가들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그분들의 의견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다 잘 종합해서 정말 그 시의 정책이 안정적으로 완성도 높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좀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또 의원님들 1년 동안 교육도 많이 받고 하셨지만
그런 교육들을 정말 체계적으로 이렇게 받으면서 했던 교육을 또 하는 게 아니라 더 업그레이드되고 새로운 교육들을 계속 받으면서 저희 의원님들도 내부적으로 역량 강화가 정말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알찬 교육을 좀 계속 이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저희도 이제 7월이면 1주년이 되는데요. 이제 김포의 어떤 현안 문제, 지금 1년은 어떤 교통과 환경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주안점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앞으로 3년은 김포시 의회가 어떤 거에 주안점을 두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하고 모두 같이 이제 그런 방향을 좀 결정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논의들을 좀 우선 좀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조금 정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의회의 어떤 앞으로의 가고자 하는 길을 방향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뭐 시의회가 잘못하면 당연히 질타도 해주시고 방향 제시도 해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좀 더 의회가 성숙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도록 좀 시민들이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좀 그냥 바라보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조언과 이렇게 좀 함께 움직여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정말 완성도 있는 그 지방자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반듯하고 정의로운 신명순 의장님이었습니다. 앞으로 네. 시민과의 대화 좀 더 많이 접촉해 주시고, 그리고 김포시를 견제하는 역할도 네. 충실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김포시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